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부 지원금 관련인데요. 아마 스타트업 하시다가 요즘에는 맨손으로 무언가를 이룩한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스크가 가장 적은 자금을 찾는 곳이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리엠 파트너스 이종훈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제가 다루는 거는 이제 뭐 특허 지원비처럼 이렇게 작은 소액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가는 거니까 이제 특허 같은 경우 이렇게 해당 분야는 아마도 변리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창업 선도대학입니다. 창업 선도대학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청 사업 중 특히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선도벤처 연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선도대학이 있는데요. 이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자금 있고 투자자금 있고 융자자금이 있는데 가끔 이제 자기 아이템 가지고서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느냐 혹은 융자를 받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을 못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 출연이든 투자든 융자든 같은 아이템 가지고서 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특히나 무상자금, 특히 이 출연 쪽에서는 창업사업과 R&D 사업이 동시에 중복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템이 동일한 아이템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각기 다른 아이템으로 할 경우에는 이중 혹은 이제 중복 지원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 이왕이면 창업 지원금 플러스 정부 R&D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큰 자금들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창업 선도대학은 전국에 있는 23개 대학, 현재 23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7개 대학이 더 추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대학들에서 자체적으로 창업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보통의 이제 정부 R&D 사업들, 뭐 대부분의 어떤 R&D 사업들이나 창업 지원 사업들은 중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시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선도대학은 각 대학에서 자체 심사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도대학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그러니까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순서는 일단 대부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월 달에 공고가 나면 4월 달에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될 텐데요. 보통 선도대학들은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 처음 선도대학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녹색은 기존에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서요. 외부에 사무실이 있고 외부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냥 그 창업 선도대학 프로그램만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입소형 같은 경우는 아예 창업을 그 창업보육센터처럼 선도대학 프로그램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이 대학들이 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녹색에 있는 대학들은 일반형을 하다가 이제 입소용으로 해서 움직이는데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실제 입소용 같은 경우는 최대 7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일반형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도대학을 조금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선정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이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의 결과, 제가 이제 멘토링을 찾아오는 친구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첫 번째,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가장 먼 곳으로 지원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가장 낮고요. 평균 지원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러면 제주도가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주도는 왠지 모르게 다들 서로 가려고 하는 좀 로망인 지역인 것 같아요. 날도 따뜻하고 좀 놀 것도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의외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조금 교통편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신다면 특히 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호남 지역 쪽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 부산하고 경북대 지역에는 조금 대도시 형태의 그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전라도 지역은 의외로 창업자들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도대학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도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학의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 대학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대학하고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창업자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좀 타깃으로 하는 산업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전에 있는 단국대 같은 경우는 공예 디자인 특화 전문 창업자를 육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창업자들을 상당히 우대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제조업들도 충분히 창업자들 받아줬는데요. 올해부터 제조업을 가급적이면 안 뽑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산업 특성에 맞춰서 각 대학에서 선호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캐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나는 창업을 하고 싶으니 어떻게 선도대학 쪽에 이런 쪽에 프로그램 지원할 경우에는 뭐 받아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선도대학을 지정을 받은 대학들이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순천향대학교가 아산 충남 지역에서 새로 선정이 됐는데요. 경쟁률도 상당히 낮고 평균 지원금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해결하셔야겠지만 선정을 목적으로 반드시 하고 자금의 어떤 소스가 필요하신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표는 뭐 제 연락처인데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